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좀 기다렸던 스피커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한민국 스피커예요. 샘튜브가 좀 나름 어떤 그런 좀 미션이라고 할까요? 좀 의식을 가지고 좀 의지를 많이 담아서 소개하는 제품 중에 이거는 같이 여럿이서 공유를 해야 되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런 제품, 그런 국산 제품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는데 오늘 보실 제품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좀 그러고 싶었던, 제가 유튜브를 하기 이전부터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는 칼라스라는 회사하고요. 칼라스 스피커라는 이제 브랜드죠. 그리고 원래 이 회사의 이름은 금잔디 음영이라는 이름, 그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 회사를 본 게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이름을 이제 좀 국제시대에 맞게 그런 의식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K-사운드 랩이라고, K-사운드는 금잔디의 K도 있지만 이제 한국, 코리아의 K라는 의미도 있는 그런 이름, 네이밍을 해서 K-사운드 랩으로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고, 브랜드는 칼라스 스피커입니다. 로고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지만 로고가 이렇게 있고, 제품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의욕이 많으신 분이고, 참고로 이 설계자분이, 설계자분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저희도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엄청난 그런 애호가로 시작을 하셔서 스피커를 뜯어보고 앰프를 뜯어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오신, 우리가 아는 오디오 회사의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대표들이 흔히 거쳐온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과정을 거쳐오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소장파 아름아름, 참고로 이 칼라스 스피커의 이용자들이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오버그라운드로 올라와서 이렇게 좀 메인 그런 시장에서, 이 지금 말한 메인 시장이라는 거는 매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사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요.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또 영업 조직을 갖춰야 되는, 또 하여튼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브랜딩 과정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국내 스피커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들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업형인 이런 회사들과 다른, 이렇게 오디오를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 겪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샘튜브는 그런 제품 중에서 정말 이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제품이 바로 아미코 버전 2, 아미코 2라는 제품이에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 피라미드 구조로 생긴, 국내 제품 중에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감 같은 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대단히 독특합니다. 하여튼 디자인과 마감 이런 것들, 설정 자체가 독특한 것도 이 K-사운드 랩, 이 설계자 분께서 지향하는 음의 이 사운드 스타일이나 품질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일단 이 회사가 처음부터 지향했던 건 그 말씀을 좀, 이 제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약을 드리자면, K-사운드 랩 제품은 이런 거죠. 크로스오버에 대한 연구, 또 다차 필터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스피커가 정상적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왜곡이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로스오버 왜곡,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걸 해결해서 좀 그런 게 없는 스피커를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모여져서, 멀티 유닛이죠. 유닛이 여러 개 달린,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멀티 유닛을 가진 스피커의 그런 왜곡에 대한 그런 거를, 크로스오버, 그런 거를 해결한 네트워크, 그런 크로스오버를 가진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특허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게 상당 부분 이 K사운드 랩이라는 회사에 이 집은 이런 소리를 지향하는 스피커구나, 이런 걸 많은 부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지금 보실 이 아미코 2도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이 회사는 자신 이게 직접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제 그 제조사에서 설정한 이런 왜곡 보정 회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UCC 회로 같은 거. UCC라는 게 이제 유닛 캐릭터리스틱 컴플리먼트. 유닛 캐릭터리스틱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닛의 특정 어떤 특징들을 그렇게 보정해 놓은, 그렇게 해서 조화를 시킨 이런 회로. 그다음에 FR, 프리퀀시 리빌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새롭게 구성한 회로. 그다음에 PTC가 또 있죠. 피크 트래킹 커브라고 그래서 그 주파수를 보정하는, 그 원음에 가깝게, 원래 음원에 가깝게 보정하는 방식이 제일 피크 레벨이 있는 그 피크 레벨에서 그걸 중심으로 전체 크로스오버를 보정하는, 그걸 피크 레벨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국내 제조사에서는 아예 그런 명칭 자체를 저는 처음 본, 그런 것들을 제품 제조의 철학으로 만든. 사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이 이 스피커 뒤쪽에 보면 써 있어요. 전부 적혀 있어요. 그런 회사, 솔직히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국산 스피커 중에는 뒤에 이 라벨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은 브랜드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아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의 없게 그냥 이름 하나를 지어서 붙이기도 바쁜 그런 제품들.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어디 뒤에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인쇄도 안 한, 제품명이 뭔지도 어딘지 설명해주지 않으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본인이 설정한, 난 이런 방식으로 이 스피커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제품의 스펙도 빼곡히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스피커가 지향하는 세계라는 건 뭐냐면, 소위 이제 저희들 왜 크로스오버, 이제 주파수 간, 이건 투웨이지만 유닛 간에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어느 부분에 겹쳐서 한쪽이 사라지면서 한쪽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중복이 되는 주파수를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스피커를 제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차 필터, 뭐 4차, 5차, 6차, 이렇게 멀티 오더, 다차 오더 방식의 크로스오버를 구성하는 그런 설계 전문가세요. 최근에 하이엔드 스피커들 굉장히 고가 제품이죠. 완전히 그 초고가 스피커들 중에 보면 크로스오버 자체를 아예 거의 두지 않으려고 슬로프를 급하게 두는, 거의 다 이어지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크로스오버가 없어도 되는 그런 여러 유닛을 쭉 이어붙인 그런 스피커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서로 겹치는 구간을 굉장히 적게 해요. 유닛을 잘 만든 거고, 그게 안에서 서로 겹쳐지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매끄럽게 이어질 만한 공명 구조와 유닛 구성, 그런 걸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분의 설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 제품은 크로스오버를 다차 필터로 구성한 그런 스피커 방식을 지향한 분이라서, 아미코 2만 해도 이 안에 제가 뜯어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코일만 6개, 코일 어셈블리가 6개인가 들어가요. 굉장히 복잡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사운드는 대단히 말끔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중복 구간이 없는, 크로스오버끼리 중복 구간이 없는, 얘는 투웨이니까 두 유닛이 이렇게 중간에 딱 한 번 겹칠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을 거의 두지 않는 형태로 스피커를 제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역도 굉장히 넓어요. 아래쪽이 35Hz, 위가 25kHz까지 올라가는. 안 나올 것 같죠? 음악을 들어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스피커는 몇 가지 요령을, 제가 음악을 듣고 이 스피커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자, 소리 들으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스피커의 성향에 대해서. 요새 유튜브로 저희가 녹음을 잘해서 들려드리면 유튜브로도 대부분의 성향을 바로 파악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스피커는 자, 어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다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애완견, 그렇게 비유하면 왜 강아지들이 굉장히 견종들의 특성이 다양하잖아요. 누가 키우건 심지어 주인이 아니어도 굉장히 순하고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는 그런 견종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견종을 키우는 재미가 있는가 하면 아주 까탈스러워서 접근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누구나 키울 수 없는 그런 견종인데, 어느 쪽이 더 재밌다고 어느 쪽이 더 정이 있다고 하기는 쉽게 단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의 내리기 어렵잖아요. 이 스피커는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루기 쉬운 스피커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소리를 가진 스피커도 아니에요. 다만 대단히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스피커를 듣는 몇 가지 요령 중에 제가 이거를 한 2주 이상을 시청을 해봤는데, 하면서 꾸준히 각도도 바꿔보고 앰프도 바꿔보고 케이블링도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이 스피커는 토우인을 약 5도 이상을 살짝 안으로 틀어줬을 때, 그리고 앰프 자체가 상당히 앰프의 어떤 드라이브 능력도 좀 필요하지만 어떤 미덕이 좀 필요한 앰프. 그러니까 앰프가 일만 열심히 하고 드라이브 힘만 좋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앰프가 이 스피커하고,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 같은 거를 대단히 잘 이해하고 이렇게 전류를 아주 앰프의 품질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변화, 빠른 변화를 바로바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앰프를 붙이면 지금 같은 소음인을 주는 상황에서 스피커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간 표현이 대단히 좋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본 국내 제작한 스피커 중에 공간 표현은 가장 뛰어난 스피커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놀라워요. 자, 스피커 보시면 알지만 2A로 위쪽 트위터는 AMT 방식이에요. 근데 뭐 설계자 분이 설정하기를 이게 그냥 주름진 AMT의 효과보다도 상당히 그 반경도 넓게 만들고 그런 확산성이 좋게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를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퍼콘을 쓴 이런 미드 베이스를 쓰고 있는. 근데 다이나믹스가 일단 대단히 좋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스피커의 공통점, 공진에 대단히 설계에 많은 부분을 투입했다. 그래서 이 MDF지만 당연히 안에 바디는 굉장히 나무를 압축을 많이 한, 굉장히 단단하게 압축을 한 고강도 MDF를 사용한 그런 인크루드를 사용하고 있고, 일단 뒤쪽에 리플렉싱 포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단자도 투명, 스피커 터미널도 투명 아크릴 이 터미널을 썼다는 것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좀 아까 말한 그런 특성들을 좀 갖춰주려면 앰프가 어떤 면에서는 스피커 가격을 넘어설 수 있으면 넘어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저에서 들어본 여러 계종 중에 그렇고, 일단 오늘 지금 녹음한 그 앰프는 페라사운드의 헤일로 플러스 6, 예, 그 제품으로 했는데 더 좋은 앰프들도 있었지만 뭐 뒤쪽에 뭐 더 큰 제품, 근데 모든 제품이 어울리진 않았어요. 근데 페라사운드가 역시 제품 가격 등급도 그렇고 스피커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조합, 그 정도면 이 스피커를 소리를 전하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케이블은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은선 계열보다 동선인데 살짝 은도금한 동선들 있죠, 이런 계열. 그러니까 고역 특성도 잘 나타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어느 정도 코어에 흘러주는 그런 케이블들. 자, 국산 스피커를 놓고 제가 뭐 케이블과 앰프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피커를 놓고 보면 그런 조건들, 그런 어떤 이 스피커를 제대로 듣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정교한 소리를 잘 들려주면서 그 제작자가 크로스오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왜곡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시킨 그런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음악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처음에 들은 그 투블라 베스 같은 거, 그 쿤젤과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잖아요. 그 앞에 차인벨 소리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들은 AMT 트위터를 단 다른 외산 스피커하고 약간 소리 차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소리는 국산 스피커에서는 흔히 듣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유닛이 뭐 대단히 비싼 걸 썼다기보다 역시 필터, 그 크로스오버를 대단한 그 노하우로 생각했던 이 회사의 그런 네트워크 필터 방식, UCC, FR, 그 다음에 PTC 이런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대단히 자연스러운 중고역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리고 베이스 다이나믹이 아주 멋지게 터져요. 그러니까 단정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그렇게 단정하고 좀 더 소리를 듣기 좋게 만들려면 폴리프로필렌 PP 계열 아마 우퍼나 아마 페이퍼에다 좀 코팅을 한 이런 거 쓰셨을 거예요. 근데 페이퍼콘을 그대로 거의 이렇게 노출시킨 페이퍼를 그대로 살리는 느낌이 베이스 다이나믹이 아주 빡빡한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임팩트. 그래서 막 강렬하게 막 사람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베이스를 내는 작은 스피커에도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실제 소리에 가까운 베이스. 근데 굉장히 정확한 비트를 때리는. 그래서 자메이카 핫빛 같은 어쿠스틱 알케미의 그런 곡을 들어보면 호쾌하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고역과 굉장히 잘 이어져 있는 이음매가 좋은 그런 중저역. 이런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일체감 있게 들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스피커가 깨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음악만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상황. 상당히 저희 90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지향했던 그런 공간감의 표현 있잖아요. 그런 쪽에 굉장히 가까운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들었던 모테트 있잖아요. 3번 아리아 3번 이런 곡을 들어보면 합창이 이렇게 뒤에 자연스럽게 청순하게 펼쳐진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장면들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이 아미코 2라는 스피커인데요. 이 마감도 이거 보세요. 이게 옷 브랜드 중에 이런 브랜드 있죠. 이런 마감을 쓴 것도 또 피아노 마감도 굉장히 아주 매끄럽게 제가 이 마감의 정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피아노 마감도 등급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실물을 보면 고급스럽고 딱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국산 스피커 메이드 인 코리아 스피커 또 하나를 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 K사운드 랩에 가보면 굉장히 이거보다 크고 작고 다르게 생기고 유닛이 여러 개인 굉장히 다양한 스피커들이 있어서 그게 좀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음엔 어떤 스피커를 또 소개를 하게 될지 저도 아직은 결정을 못해서 한번 좀 더 들어보고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미코 2. 자, 이 제품 한번 제가 연락처나 여기 어디서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또 카페를 운영하세요. 저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서 뭐 서로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카페도 한번 가보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K사운드 랩의 아미코 2 같이 소리를 들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와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